남의 속꽃이나 주무르는 손이 윗전의 속까지 쥐려들면 명줄이 짧아지는 법이다. 후궁이 부른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앞에는 16살 무수리 봉다니가 물동이를 인 채 반시진째 서 있었지요. 넘친 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수리가 그 방빨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궁 안에서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밤도 야담에 머물다.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궁궐의 서쪽 끝, 담이 가장 낮고 볕이 가장 늦게 드는 자리에 세답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궁중의 빨래란 빨래는 죄다 이리로 모였지요. 대전의 호청이며 중전전의 이불이시며 각 처소 나인들의 버선까지 하루에도 수레로 몇 짐씩 굴러들었습니다. 그 마당 한복판에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가에 잿물통이 6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통 앞에는 늘 같은 얼굴이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이름은 봉다니, 나이는 16, 무술이었습니다. 무술이라 하면 궁녀 축에도 들지 못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물을 깃고 잿물을 개고 남의 옷을 주물러 널고 걷는 것이 하루의 전부지요. 품계도 없고 복록도 없고 나인들이 이름 대신 저것이라 불러도 대꾸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도 새벽 어스름에 첫 두레박이 올라갔습니다. 봉다나, 이거 해치기 전에 다 해라. 나인 하나가 젖은 광주리를 마당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오는 광주리였지요. 어느 처소 것이옵니까? 알아서 뭐 하게. 내가 장부라도 적을 참이냐? 봉다니는 더 묻지 않고 광주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맨 위에 얹힌 저고리를 집어 코앞까지 들어 올렸지요. 냄새를 맡는 것도 같고 무늬를 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물에 담갔습니다. 쟤 또 저런다. 걔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래. 나인들이 저희끼리 낄낄거렸습니다. 그런데 봉다니가 저고리를 물에 담그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이 처소에 앓는 분이 계시옵니까?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동정에 약물이 들었사옵니다. 그것도 사흘은 묵은 것이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등판만 유난히 달았사옵니다. 자리에 오래 누우신 분 오시옵니다. 나인 둘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마지못해 대꾸했지요. 친방 상궁마마님이 지난달부터 편찮으시다. 그러하옵니까? 봉다니는 아무렇지 않게 저고리를 마저 담갔습니다. 마당이 다시 방망이질 소리로 채워지는데 아까 광주리를 내려놓은 나인이 슬그머니 다가와 물었지요. 예,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보면 아옵니다. 보면 안다고? 빨래는 거짓말을 못하옵니다. 그 말에 나인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건방진 것. 그런 소리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예. 여기서는 아는 게 많으면 다친다. 봉다니는 고개를 숙이고 손만 놀렸습니다. 이런 소리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궁에 들어온 지 석 달, 봉다니는 그동안 거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처소 것이 언제 오는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속으로 세었지요. 그러다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궁 안 모든 처소의 빨래가 이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딱 한 곳 것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당이었습니다. 숙의 윤 씨가 거처하는 후궁의 처소였지요. 그날 저녁 봉다니는 담뱃대를 물고 앉은 늙은 나인 곁으로 갔습니다. 곱단 어멈이라고 세답방에서 3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멈, 연화당 빨래는 어디로 가옵니까? 담뱃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왜 묻느냐? 다른 처소 것은 다 오는데 거기 것만 없어서요. 봉단아. 예. 여기서 오래 살려거든 딱 하나만 지켜라. 무엇이옵니까? 연화단 것에는 손대지 마라. 봉단이가 어멈을 보았습니다. 어멈은 담뱃대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어찌하고 뭐고 없다. 그냥 그런 게야. 그 방것에 손댄 아이들이 있었다. 지금 여기 없다. 어멈은 그러고는 일어나 가 버렸습니다. 봉단이는 우물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지요. 궁에서 사람이 없어지는 일이 그렇게 예사로운 것이었던가. 없어졌으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이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단이는 소매 속에서 손바닥만 한 나무패를 하나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검게 절었는데 한쪽 귀퉁이의 칼끝으로 그은 홈이 5개 나 있었지요. 넷은 나란하고 하나는 비스듬했습니다. 봉단이가 이 궁에 들어온 것도 없어진 사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을 6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봉단이의 집은 도성에서 20리 떨어진 냇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비는 일찍 죽고 어미 곽씨가 남의 빨래를 받아다 삭슬 받아 2딸을 먹였지요. 큰딸이 옥단, 작은딸이 봉단이었습니다. 곽씨는 관아의 메인 몸이었습니다. 관비라 하면 관에 딸린 종인데 밖에 나와 사는 이는 해마다 신공이라는 상만 바치고 제 손으로 벌어먹었지요. 그래도 메인 몸은 메인 몸입니다. 어미가 매였으면 그 딸도 대를 이어 매였고 2딸의 이름은 태어난 해에 이미 관아 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첫째로 훑은 것이 그 명부였습니다. 여름이면 개울에 나가 온종일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봉단이가 10살 되던 해였지요. 언니, 이건 왜 이렇게 무거워? 김진사댁 두루마기야. 명주 안에 솜을 얇게 넣었거든. 솜이 왜 들어가? 그 어른이 여름에도 등이 시리대. 작년 가을에 앓고 나서부터. 언니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댁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옥단이가 방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15 먹은 처녀의 손이었는데 손끝은 이미 어른 손처럼 갈라져 있었지요. 봉단아, 잘 들어라. 사람은 남한테 제 속을 안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웃는 낯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 일 없는 척을 하지. 근데 그래도 벗어놓은 옷은 못 속여. 어디가 아픈지 뭘 먹었는지 밤에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를 옷이 다 안다. 옥단이는 젖은 두루마기를 들어 동생 앞에 펴 보였습니다. 천한 손이 씻어낸 것에는 그 집의 속이 다 들어있는 법이야. 봉단이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 계집애가. 나는 그냥 빨래가 싫어. 손 아파. 옥단이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을 끌어다 제 무릎에 올려놓고 물기를 닦아 주었지요. 이 큰딸은 마을 훈장댁 빨래도 도맡아 다녔습니다. 삭슬 받으러 갈 때마다 마루 끝에 앉아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어깨 너머로 들었고 그렇게 언문을 익혔지요. 봉단이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언니가 궁으로 갔고 그 집 일도 끊겨 끝내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봉단이는 10살이었고 언니의 말은 그저 어른들이 하는 시시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듣기까지 6해가 더 걸리게 됩니다. 그해 가을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궁에서 세다방 무수리를 뽑는데 명부에 오른 집마다 딸을 하나씩 내라는 것이었지요. 마을에서는 딸을 숨기는 집도 있었고 급히 혼처를 알아보는 집도 있었습니다.
곽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딸이 둘인 집은 숨길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5 먹은 옥단이가 궁으로 갔습니다. 떠나던 날 옥단이는 목패 하나를 깎아 동생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글자는 없네. 글자 대신 홈을 판다. 넷은 나란히, 하나는 비스듬히. 이렇게 새기면 세상에 이 패는 하나뿐이야. 왜 하나뿐이어야 해?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 하니까. 그러고 새 해가 흘렀습니다. 서찰은 처음 2해만 왔고 그 다음에는 뚝 끊겼지요. 넉 달이 지나 마을 관할을 통해 온 기별은 짧았습니다. 궁중 물건에 손을 댄 죄로 내쫓겼고 그 뒤 행방을 아는 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언니는 남의 것에 손대는 사람이 아니어요. 알지.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찾아요? 방 안에서 한참 만에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찾을 힘이 있는 사람만 찾는 게다. 그 해부터 봉단이는 어미를 졸랐습니다. 다음에 관아에서 사람이 나오거든 제 이름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지요. 곽 씨는 부직갱이를 들고 딸을 마당으로 내쫓았습니다. 하나 잃은 걸로 모자라 너까지 넣으라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명부에 오른 집의 딸이란 언젠가는 불려가는 법입니다. 어미가 끝내 꺾인 것은 새해째 되던 봄, 관아에서 또 사람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봉단이가 16이 되던 해였지요. 떠나는 날 새벽, 곽 씨는 마루 끝에 앉은 딸의 집신을 벗기고 밤새 삼은 새 신을 신겼습니다. 봉단아, 찾거든 찾았다는 말만 해라. 데려오겠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죽었으면 죽었다고만 해. 그것만 알면 어미는 산다. 봉단이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꾸를 하면 그 말대로 될 것 같았던 게지요. 그렇게 들어온 궁이었습니다. 석 달을 물었으나 옥단이를 기억하는 이는 없었고 옛 장부가 든 궤는 상궁만 열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무수리 앞에 그의 여름 큰 소문이 하나 굴러들었습니다. 연화당 숙의 윤 씨가 회임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봉단이는 그 소리를 잿물통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멈추고 마당 저편을 보았지요. 궁 안 모든 처소의 빨래가 이 마당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한 곳것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에서 아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가 나올 방의 빨래를 어째서 아무도 씻지 않는 것입니까?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궁 안 공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세답방 마당에서도 방망이질 소리보다 말소리가 더 컸지요. 들었어. 연화당 마마님께서 회임하셨대. 석 달이라던데. 그럼 이제 원자가 나오는 거야? 쉿.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늙은 나인 하나가 눈을 흘겼지만 젊은 나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잖아. 중전 마마께서는 지금까지 그만하래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손만 놀렸습니다. 이 궁에서 어떤 말은 끝까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지요. 중전 심씨는 혼인 7해의 소생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기보다는 있었다가 잃었다는 편이 옳았지요. 처자인은 5달을 못 채우고 흘렀고 2해 뒤에 낳은 둘째는 사내아였는데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중전전에는 웃음소리가 끊겼고 사람들은 그 처소를 지날 때 걸음을 낮추었습니다. 봉단아, 중전전 호청은 늘 내가 해라. 어찌하여 소인이옵니까? 너는 손이 곱다. 그 처소 것은 힘주어 치대면 안 돼. 물에 살살 흔들어 헹궈서 그늘에 널어라. 상하기라도 하옵니까? 상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게야. 봉단이는 중전전 이브릿을 받아들고서야 그 말뜻을 알았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를 쓴 호청이었고 사가 뜯긴 자리를 곱게 기워 놓았더군요. 궁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이불이시 이 지경일 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멈, 이건 왜 이렇게 깨끗하옵니까? 무슨 소리냐? 석 달 동안 이 처소것은 늘 이랬사옵니다. 땀도 없고 얼룩도 없고 물에 한 번 담갔다는 것 같사옵니다. 곱단 어멈이 담뱃대를 문 채 봉다니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런 걸 세고 있었느냐? 소인은 그냥 봅니다. 봉다나. 예. 이불이 깨끗한 집은 그 방에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다. 어멈은 그 말만 하고 담뱃재를 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당에 낯선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남색 당이에 은비녀를 꽂은 늙은 상궁이었습니다. 등이 곧고 목이 길었으며 입가에 두 줄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요. 마당에 있던 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연화당 최상궁 마마님이시다. 무수리들은 뒤로 물러나라. 봉단이도 젖은 손을 치마에 문지르고 물러섰지요. 최상궁은 세다방 나인장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달부터 우리 처소 물자를 늘려주시오. 무엇을 얼마나 올릴까요? 잿물 2배, 장작도 2배. 나인장이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2배씩이나요? 마마님께서 몸이 무거워지시니 갈아입으실 것이 늘지 않겠소. 하오나 연화당 빨래는 세다방으로 오지 않는데 물자만 나가면 장부는 내가 적소. 예. 그리고 하나 더. 최상궁이 나인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처소 뒷뜰에는 아무도 들이지 마시오. 물을 지고 가는 것도 담 밖에 두고 가면 돼요. 알겠사옵니다. 빨래를 거들어 오는 것도 필요 없소. 우리가 알아서 하리다. 그 말 끝에 최상궁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봉단이 앞에서 멈췄지요. 저것은 새로 들어온 것이오? 예, 봄에 든 무수리입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봉단이라 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봉단이가 턱을 들었습니다. 최상궁이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어디서 본나 같기도 하고. 소인은 이번 봄에 처음 들어왔사옵니다. 그렇겠지. 최상궁은 곧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 안쪽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돌아섰지요. 무언가를 감출 때 나오는 손짓이었는데 봉단이만이 그 손끝을 보았습니다. 최상궁이 나간 뒤 마당은 한동안 방망이질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잿물을 2배로 달라 했다고? 예, 장작도요. 회의만 사람이 무슨 빨래를 그리 한다고. 어멈, 목소리 낮추세요. 내가 뭐라 했느냐. 나는 잿물 얘기를 했지. 봉단이는 잿물통 앞으로 돌아가 앉으면서 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2배, 석 달이면 6배. 그 많은 잿물이 다 어디로 가는가. 며칠 뒤 봉단이는 물지개를 지고 연화당 담 밖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앞들 쪽에서 사람들이 갈라지는 기척이 들렸지요. 봉단이는 얼른 담 아래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붙였습니다. 주상 전하의 행차였습니다. 전하 납시오. 연화당 숙의 윤씨 전하를 배웁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 끝이 나긋하게 말리는 소리였지요. 몸은 좀 어떠하냐? 요사이 입덧이 심하여 수라를 잘 들지 못하옵니다. 어이는 무어라 하더냐? 석 달을 넘겼으니 고비는 지났다 하옵니다. 다만 아직 배가 도드라지지 않아 소첩이 조바심이 나옵니다. 조바심 낼 것 없다.
몸조리나 잘하여라. 봉단이는 이 말을 땅에 붙인 채였지만 담 아래 그늘에서 두 사람의 발끝만은 보였습니다. 옥색 치맛단이 조금 움직였지요. 전하, 여기를 한번 짚어보시겠사옵니까? 오늘 아침에 이 아래가 뭉근하였사옵니다. 주상은 곧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 자리에 이상한 틈이 생겼지요. 그러더니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위였던 것 같은데. 예, 아니다. 몸이나 살펴라. 과인은 이만 가겠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옥색 치맛단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이윽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상궁, 어이를 다시 부르시오. 이번에는 다른 사람으로. 알겠사옵니다. 봉단이는 담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목소리가 떨어졌지요. 거기 무엇이냐? 세답방 무술이옵니다. 물을 지고 왔사옵니다. 얼굴을 보이거라. 봉단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담 안쪽에 선 여인은 살결이 눈처럼 희고 눈꼬리가 길게 올라간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24쯤이었을까요? 웃고 있었는데 눈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물을 어디에 두었느냐? 담 밖에 두라 하시어 담 밖에 두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아직 여기 있느냐? 전하께서 납시어 일어서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래서 다 들었느냐? 봉단이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소인은 귀가 어둡사옵니다. 윤 씨가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것이 세답방에 하나 있었구나. 잘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어두워라. 알겠느냐? 예, 마마님. 가거라. 봉단이는 물지개를 지고 물러났습니다. 10걸음쯤 갔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최상궁, 저거지 이름이 무어라 했소. 봉단이라 하옵니다. 봉단이.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장마가 시작되던 그 주위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굵은 비가 쏟아져 궁 안길이 온통 진창이 되었지요. 세답방에서는 널어둔 것을 건네라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그 북새통의 연화당 쪽에서 수레가 하나 잘못 들어왔습니다. 끌고 온 것은 12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 무술이었습니다. 여기가 세답방이 맞습니까? 맞다.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 마님이 이걸 갖다 두라 하셔서요. 어느 처소 것이냐? 아이는 대답을 못하고 눈만 굴렸습니다. 비를 맞아 온몸이 젖어 있었지요. 됐다. 저기 놓고 가라. 나인 하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 어린 무술이는 광주리를 마당 귀퉁이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광주리를 집어든 것이 봉단이었습니다. 목패가 없었습니다. 궁에서 목패 없는 빨랫감은 있을 수 없는 물건이었지요. 봉단이는 광주리를 처마 밑으로 끌고 가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무명 호껏 2벌, 버선 1켤레, 그리고 속꽃 2벌이 나왔습니다. 봉단이는 늘 하던 대로 그것을 코앞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췄지요. 빗소리만 요란한데 봉단이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그랬을까요? 회의만 여인의 옷에는 있을 수 없는 자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달거리 자국이었지요.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2벌 다였습니다. 잿물로 한 번 삶아 지우려 한 흔적까지 남아 있었는데 서둘러 삶은 탓에 얼룩이 누렇게 번져 오히려 더 또렷했습니다. 봉단이는 16이었지만 남의 빨래를 6해 동안 만진 처녀였습니다. 이런 것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지요. 한참 만에 봉단이는
속꽃을 접어 광주리 밑에 넣고 무명 헛것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마 밑에 앉아 마당만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시진도 지나지 않아 마당에 등불이 들어왔습니다. 세답방에 사람 있느냐? 최상궁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치맛단을 걷어쥐고 들어섰지요. 뒤에 따라온 나인 둘이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마님, 이 밤중에 어인일로 오늘 저녁에 여기로 들어온 광주리가 있소. 목패 없는 것이요. 어린 것이 잘못 끌고 왔소. 나인장이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당장 찾으시오.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굳었지요. 봉단이는 처마 밑 어둠에 앉아 있었습니다. 광주리는 등 뒤 장작더미 사이에 밀어 넣어둔 뒤였습니다. 한 나인이 마당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마마님, 저기 아까 뭐가 놓였던 것 같은데. 어디 있소? 없어졌는데요. 누가 안으로 들였나 봅니다. 비가 오니 그때 봉단이가 일어섰습니다. 마마님,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최상궁의 등불이 봉단이의 얼굴에 닿았지요. 말해라. 아까 그 광주리는 소인이 안에 들였사옵니다. 어디 있느냐? 이쪽이옵니다. 봉단이는 장작더미 사이에서 광주리를 꺼내왔습니다. 최상궁이 등불을 낮추고 안을 뒤졌습니다. 무명 헛것 2벌, 버선 한 켤레. 손이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속꽃 2벌이 그대로 접혀 있었습니다. 최상궁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지요. 손을 댔느냐? 아니옵니다. 펴 보았느냐? 비를 맞아 젖었기에 안으로만 들였사옵니다. 소인은 목패 없는 것에는 손을 대지 않사옵니다. 그것이 세답방 법이옵니다. 최상궁이 봉단이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광주리를 통째로 들어 제 나인에게 넘겼지요. 이 빨랫감은 내가 직접 태울 것이니 세답방에는 한 조각도 넘기지 마라. 예, 마마님. 오늘 이 광주리를 본 자가 몇이요? 나인장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다들 비 걷느라 정신이 없어서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시오. 없는 것으로 하시오. 최상궁은 돌아서다 말고 한 번 더 봉단이를 보았습니다. 봉단이라 했지. 귀가 어둡다고 들었다. 예. 눈도 어두우면 오래 살 것이다. 등불이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지요. 봉단이의 소매 속에서 무언가가 손등에 닿았습니다. 아까 속곳에서 뜯어낸 손바닥만 한 천 조각이었지요. 얼룩이 가장 짙은 자리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봉단이는 곱단 어멈을 찾아갔습니다. 어멈, 회임한 사람도 달거리를 하옵니까? 곱단 어멈이 담뱃대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게. 그냥 여쭙는 것이옵니다. 봉단아, 그냥 여쭙는 얼굴이 아니다. 봉단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소매에서 1,000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멈은 그것을 받아 들고 등을 돌려 앉았지요. 어디서 났느냐? 어제 잘못 들어온 광주리에서 났사옵니다. 어느 처소 것인지 아느냐? 연화당이옵니다. 어멈이 1,000 조각을 도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단이의 손을 잡아 그 위에 얹었지요. 태워라. 어멈, 지금 아궁이에 넣어라. 내가 보는 앞에서.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어찌하고 뭐고 없다. 늙은 나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봉단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봉단아, 이 궁에서 아래 것이 윗전의 흠을 알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상을 받을 것 같으냐? 아니다.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것이 죽는다는 소리다. 죽는 것도 곱게 죽는 게 아니라
아무도 죽은 줄 모르게 죽는다. 봉단이는 1000조각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멈은 그런 아이를 보셨습니까? 곱단 어멈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보셨군요. 몇이나 보셨습니까? 어멈은 그 물음에 답하는 대신 손을 뻗어 봉단이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얼른 소매 안으로 거두었지요. 나는 이 손으로 30년을 살았다. 아는 것도 다 이 손 안에 넣고 살았어. 그러니 너도 넣어라. 그러면 산다. 봉단이는 그날 그 1000조각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중전전 호청을 갈아 넣으러 가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봉단이는 손질한 이브릿을 안고 중전전 뒷마루에 들어섰지요. 늘 하던 대로 놓고 나오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봉단이는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새답방 무수리 봉단이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마,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무엄하다. 물러가라. 문 옆에 선 상공이 낮게 꾸짖었습니다. 봉단이는 이 말을 마루에 붙였습니다. 새답방에는 궁안 모든 처소에 빨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봄부터 지금까지 연화단 것만 한 조각도 들어오지 않았사옵니다. 이것이 정령 대신 잿물과 장작이 2배로 나가옵니다. 물자만 나가고 빨래는 오지 않사옵니다. 상궁이 봉단이의 팔을 잡아채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놓아두어라.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봉단이는 소매에서 1000조각을 꺼내 마루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처소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석 달을 넘겼다는 몸에서 이런 것이 나올 리가 없사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문 너머에서 물음이 하나 건너왔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났는지 증좌가 있느냐? 없사옵니다. 그 광주리를 함께 본 사람이 있느냐? 모두 없는 것으로 하였사옵니다. 연화당 목패는 붙어 있었느냐? 목패가 없는 것이었사옵니다.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마, 누가 봐도 새답방 무수리가 어디선가 주워온 걸레 조각이다. 이것을 들고 나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냐? 너는 죽고 나는 아래 것을 시켜 후궁을 모함한 중전이 된다. 봉단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요. 마마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상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문 안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나는 패서인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이미 한 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적이 있다.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처소에 이런 것을 들이지 마라. 봉단이는 1000조각을 도로 소매에 넣고 물러났습니다. 끝내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곱단 어멈도 알고 중전마마도 알고 어쩌면 전하까지도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좌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봉단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빨래는 태우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빨래를 삶느라 쓴 잿물과 장작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자였고 물자는 장부에 적혔습니다. 최상궁이 제 손으로 적겠다 했던 그 장부의 말이지요. 새답방 궤 안에는 지난 몇 해치 장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는 3년 전 것도 있을 터였습니다. 봉단이는 젖은 소매 속에서 목패를 꺼내 쥐었습니다. 언니, 봉단이는 비를 맞으며
새다방 쪽으로 걸음을 돌렸습니다. 나 이제 그것을래. 그날 밤 봉단이는 곱단 어멈의 방문 앞에 앉았습니다.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봉단이는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지요. 밤이 깊어 마당의 물소리가 잦아들 무렵 안에서 마른 기침이 났습니다. 거기 앉아서 밤을 새울 참이냐. 어멈이 문을 여실 때까지 앉아 있겠사옵니다. 고얀 것, 태우라 한 걸 안 태웠지. 예, 문이 열렸습니다. 곱단 어멈은 등잔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들어와 앉아라. 남 보기 전에. 봉단이는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천 조각이 아니라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목패였습니다. 이건 또 무엇냐? 어멈께서 보아 주십사 하고 가져왔사옵니다. 어멈이 부싯돌을 쳐서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목패를 집어들었지요. 작은 불빛 아래 홈이 드러났습니다. 넷은 나란하고 하나는 비스듬한 홈이었습니다. 곱단 어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느냐? 어멈, 아시는 것이옵니까?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다. 늙은 나인이 목패를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죽은 살가죽이 등잔불에 허옇게 비쳤지요. 소인의 언니가 궁에 들어가던 날 깎아 주었사옵니다. 옥단이라 하옵니다. 어멈은 목패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 홈을 팔 때 내가 옆에 있었다. 봉단이가 무릎걸음으로 다가 앉았습니다. 어멈, 그럼 언니를 아십니까? 알다마다. 그럼 어찌하여 모른다 하셨습니까? 소인이 석 달을 물었사온데. 모른다 하셨지 않사옵니까? 봉단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곱단 어멈은 봉단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잔만 보았지요. 모른다 해야 내가 사니까 그랬다. 내가 옥단이 동생인 줄 알았으면 나는 애초에 널 새다방에 못 붙였다. 그런데 얼굴이 그 애만큼 둥글지 않아서 나는 아니겠거니 하고 어멈이 말끝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눈매가 똑같더구나. 처음 마당에 들어서던 날부터 가슴이 내려앉았다. 봉단이는 목패를 도로 끌어당겨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언니는 어찌 되었사옵니까? 곱단 어멈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까지 허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잿물에 오래대인 자국이었지요. 나는 이걸 30년에 걸쳐 얻었다. 하루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언니 손도 일했다. 봉단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언니가 궁에서 산 것은 3년뿐이옵니다. 그런데 어찌 어멈처럼 30년에 걸쳐 얻은 게 아니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얻었다. 저 연화당 뒤뜰에서 세월을 3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해 봄 새다방 무수리 옥단이는 18이었습니다. 무수리가 장부를 적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그를 알고 셈이 밝다는 것을 안 뒤로 나인장이 제가 할 일을 슬그머니 떠넘겼지요. 궁 안물자가 어디로 얼마나 나가는지를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무수리 하나가 석회째에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봄에 옥단이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멈, 연화당 마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달거리 것이 달마다 그대로 나옵니다. 쉿. 어멈, 저는 그 처소 것을 넉 달째 맡았습니다. 넉 달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어이가 드나든다지 않습니까? 회임이라는 소리가 벌써 도는데 소이는 도무지. 곱단 어멈은 그때 옥단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을 붙들고 타일렀지요. 그러나 옥단이는 그 뒤로도 물자 장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잿물이 늘어나는 것을 달마다 적어두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화당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새다방 옥단이를 부르신다. 옥단이는 아무 의심 없이 갔습니다. 물자 이야기를 물으려니 했지요. 연화당 뒷뜰에는 잿물통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숙의 윤 씨가 서 있었고 옆에 최상궁이 있었습니다. 무수리 주제에 글을 쓴다지. 예, 마마님. 우리 처소 물자도 내가 적는다더구나. 이리 와서 그 손을 좀 보자. 옥단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 씨가 그 손목을 잡았지요. 그리고 웃는 나 그대로 옥단이의 두 손을 잿물통에 밀어넣고 눌렀습니다. 비명이 뒷뜰을 넘지 못한 것은 최상궁이 뒤에서 입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슨 글씨를 썼느냐? 마마님, 마마님. 이 손으로 무엇을 세었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세지 않았사옵니다. 그래, 아무것도 세지 않았지. 앞으로도 아무것도 세지 마라. 윤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옥단이의 손은 그 자리에서 허옇게 죽어 있었지요. 그날 새다방에 들어온 빨랫감 중에 놀이개가 하나 딸려왔습니다. 어느 처소 저고리 고름에 매여 있던 것인데 저녁에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이 돌았지요. 이튿날 아침 옥단이의 이부자리 밑에서 그 놀이개가 나왔고 옥단이는 궁중 물건에 손댄 죄로 그날로 내쫓겼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곱단 어머니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 애가 끌려나가면서 나를 보는데 원망하는 눈도 아니었어. 미안하다는 눈이었다. 나까지 곤란해질까봐. 봉단이는 목패를 쥔 손에서 피가 비칠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봉단이가 물었습니다. 어멈, 그러면 3년 전 그 회임은 어찌 되었사옵니까? 그해 가을에 흘리셨다더구나. 정말로 흘리셨사옵니까? 곱단 어멈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흘린 것을 누가 보았겠느냐? 없어졌다 하면 없어진 것이지. 다만 애초에 없던 것을 없어졌다 하면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봉단이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찌하여 그것으로 끝났사옵니까? 될 것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지. 될 것이라 하오면 아이 말이다. 방 안이 서늘해졌습니다. 배는 꾸며도 아이는 못 꾸민다. 그날에 맞춰 우는 것 하나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러니 그때는 흘렸다 하고 넘어갈 밖에.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넉 달째 배가 불러오고 있다. 봉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는 될 것이 없어 접었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접지 않았겠습니까? 어멈, 새다방괴에 3년 전 장부가 남아 있사옵니까? 봉단아, 남아 있사옵니까? 곱단 어멈이 봉단이를 오래 보았습니다. 열쇠는 나인장이 갖고 있다. 다만 해마다 이맘때 묵은 장부를 꺼내 좀이 슬었나 살피고 다시 넣는 일이 있다. 그 일은 늘 내가 했지. 어멈, 이번에는 좀 일찍 하자고 해야겠구나. 봉단이가 어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멈, 소인 때문에 어멈까지. 봉단아, 나는 30년을 손 안에 넣고 살았다. 그러고도 밤마다 그 애 눈이 보인다. 어멈은 등잔을 껐습니다.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틀 뒤 곱단 어멈이 나인장에게 말을 넣었습니다. 장마가 길듯 하니 묵은 장부를 미리 꺼내 벼틀 쐬어야겠다는 것이었지요. 나인장은 대수롭지 않게 열쇠를 내주었습니다. 궤가 열린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누런 장부 뭉치가 해마다 끈으로 묶여 층층이 쌓여 있었지요. 봉단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멈, 소희는 이걸 못 읽사옵니다. 봉단이가 첫 장을 펼쳐 든 채 얼굴을 들었습니다.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옵니다. 곱단 어멈이 옆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도 글은 모른다. 다만 이건 안다. 여기 이 줄이 처소 이름이고 이 아래 붙은 것이 나간 물자다. 그럼 이 옆에 붙은 것은요. 수효다. 얼마나 나갔는지 적은 것이지. 봉단이가 그 자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글자는 못 읽어도 모양은 보였지요. 어멈, 같은 모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사옵니다. 그럴 게다. 잿물은 달마다 나가니까. 그럼 이 모양을 세면. 봉단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곱단 어멈이 따라 나가보니 봉단이가 부엌에서 콩자루를 끌고 오고 있었지요. 그건 또 무엇냐? 어멈, 소희는 글은 못 읽어도 세는 것은 하옵니다. 연화당 줄에 잿물이 나간 자리마다 콩을 한 알씩 놓겠사옵니다. 다른 처소 줄에도 놓겠사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보이지 않겠사옵니까? 곱단 어멈이 입을 벌렸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세겠다고? 석 달치만 하면 되옵니다. 봉단아, 이게 몇 장인 줄 아느냐? 모르옵니다. 그래도 콩은 저기 자루째 있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새다방 우물가에 등잔 하나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봉단이는 장부를 무릎에 펴놓고 한 줄 한 줄 손끝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연화당 줄이 나오면 왼쪽 항아리에 콩을 한 알, 다른 처소 줄이 나오면 오른쪽 항아리에 한 알을 넣었지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이 종이에 쓸렸습니다. 잿물에 튼 자리라 금방 갈라졌고 피가 나 종이 귀퉁이가 붉게 물들었지요. 새벽 달기 울 무렵 곱단 어멈이 나와 보았습니다. 그만하고 자라. 조금만 더 하겠사옵니다. 손을 좀 봐라. 이게 사람 손이냐? 어멈, 왼쪽 항아리가 무겁사옵니다. 봉단이가 항아리 2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궁안 모든 처소에 석달치 잿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연화당 한 곳에 석달치가 들어 있었지요. 왼쪽 항아리가 더 높았습니다. 어멈, 거기 사람이 몇이나 사옵니까? 연화당 말이냐? 마마님 한 분의 상궁 하나, 나인 넷의 무술이 둘이다. 8비옵니다. 그런데 이 8비서 쓴 잿물이 궁안 나머지 사람들이 쓴 것보다 많사옵니다. 곱단 어멈이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무엇을 삶았기에? 봉단이는 대답 대신 등잔불을 조금 돋우었습니다. 어멈, 아직 하나 더 남았사옵니다. 무엇이 남아? 이 장부에 나가는 것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봉단이가 장부의 뒷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뒤에는 사람 이름이 붙은 줄이 있사옵니다. 누가 어느 날 밤에 당번을 섰는지 적어둔 것 같사옵니다. 곱단 어멈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그건 왜 보느냐? 아직은 모르옵니다. 다만 이 궁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밤이 하나 있사옵니다. 봉단이가 손끝으로 그 줄을 짚었습니다. 4년 전 그 밤 말이옵니다. 우물가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등잔불이 크게 흔들렸지요. 그를 모르는데 이름을 어찌 읽겠습니까? 봉단이는 읽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이름을 종이에 그렸습니다. 글자로 본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본 것이었지요. 획이 맺히고 어디가 꺾이고
어디가 길게 뻗는지를 마치 옷에 무늬를 옮기듯 베꼈습니다. 어멈, 이것 좀 보십시오. 무엇냐, 이 지렁이 같은 것은 4년 전 그 밤에 당번을 섰다고 적힌 사람이 옵니다. 이름을 읽었느냐? 읽지 못하옵니다. 다만 이 모양이 다른데 또 있는지는 찾을 수 있사옵니다. 곱단 어멈이 눈을 끔뻑였습니다. 같은 사람이면 같은 모양으로 적힐 테니까. 예. 이 궁에 사람이 몇인 줄 알고 그걸 다 뒤지겠다고. 다 뒤지지 않아도 되옵니다. 오래 것부터 거꾸로 올라가겠사옵니다. 이튿날부터 봉단이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묵은 장부를 벼태 쇠는 일은 원래 이맘때 하는 것이었으니 대낮에 마당 가득 장부를 펴놓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방망이질을 하는 사이 봉단이는 널어놓은 종이 사이를 오가며 이름 줄만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처소 이름은 앞에 있고 사람 이름은 뒤에 붙었으니 눈이 아니라 손이 먼저 그 모양을 기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낮 봉단이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어멈, 찾았느냐? 여기 있사옵니다. 곱단 어멈이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았습니다. 봉단이가 짚은 자리는 올해 여름 장부였고 그 이름 위에 붙은 처소는 하나였습니다. 연화당이었습니다. 4년 전 그 밤에 당번을 섰던 것이 지금 저기 있다고? 그러하옵니다. 어멈, 연화당 나인이 내시라 하셨지요. 그 중에 4년 넘게 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옵니까? 곱단 어멈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에서 멈췄지요. 분이다. 분이. 그래. 4년 전에는 대전 근처 심부름을 다니던 아였는데 이듬해에 연화당으로 옮겨갔다. 그때 다들 팔자 폈다고 부러워했지. 팔자가 폈사옵니까? 윗전 처소로 갔으니 폈지. 봉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그린 이름 모양을 접어 소매에 넣었지요. 기회가 온 것은 나흘 뒤 궁 안 서쪽 우물이 마르면서였습니다. 서쪽 우물이 마르자 연화당 물도 세답방 우물에서 길어가게 되었지요. 사흘에 한 번씩 연화당 나인들이 물통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봉단이는 그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물이 무겁지 않으시옵니까? 소인이 채워 드리겠사옵니다. 괜찮다. 봉단이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채웠습니다. 18쯤 되어 보이는 나인이었는데 눈밑이 검고 손이 떨렸지요. 항아님은 궁에 오래 계셨사옵니까? 왜 묻느냐? 소인은 봄에 들어와 아는 것이 없어서요. 12에 들어왔다. 이제 6해째다. 그럼 대전 쪽도 아시겠사옵니다. 두레박 줄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발등에 쏟아졌지요. 무슨 소리냐? 소인이 잘못이 어쭈었사옵니까? 나는 세답방 것하고 말 섞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 분이는 물통을 반만 채운 채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몇 걸음 못 가 돌아보았지요. 예, 너 그 광주리 봤지? 봉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봤다. 무엇을 보셨사옵니까? 그날 밤에 어이를 부르러 가던 길을 누가 막았는지 나는 봤어. 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14이었다. 14짜리가 뭘 어떻게 하겠니?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알겠니? 분이는 물통을 끌고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봉단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얼굴이 아니라 죄를 안고 사는 얼굴이었지요.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연화당 나인을 붙들고 자꾸 말을 붙이는 무수리가 있다는 말이 최상궁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봉단이는
연화당 뒤뜰로 불려갔습니다. 숙의 윤 씨는 마루에 앉아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색 당이의 자주 고름, 배 위로 넉넉하게 지은 치마 차림이었지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말을 붙인다지. 물을 길어 들였사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사옵니다. 무거워 보여서 그랬사옵니다. 윤 씨가 부채로 마루를 톡톡 쳤습니다. 기특하구나. 그렇게 힘이 남는다니 여기서 좀 쓰고 가거라. 최상궁이 물동이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가득 찬 것이었지요. 이곳 서 있어라. 내려놓으라 할 때까지. 봉단이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뒤뜰 한복판에 섰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내려오는 힘줄이 끊어질 듯 당기고 정수리가 뜨겁게 눌렸지요. 물이 넘쳐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이 2번 꺾였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반 시즌쯤 지났을까요? 마루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전에도 땅너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 봉단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것도 손이 야무지고 샘이 밝았지. 그런데 샘이 밝은 것들은 꼭 제 몫 아닌 것까지 새더구나. 너는 안 그럴 것이지. 소인은 샘을 모르옵니다. 그래야지. 부채가 접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 씨가 마루 끝으로 나와 앉으며 부른 배를 한번 쓸어내렸지요. 얘 그 손이 무슨 손인지 아느냐? 남의 속옷이나 주무르는 손이다. 그런 손이 윗전의 속까지 쥐려들면 명줄이 짧아지는 법이지. 예, 마마님. 내려놓고 가거라. 봉단이는 물동이를 내리고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담 밖에 나와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지요. 그러나 그 뒤뜰에서 얻은 것이 통증만은 아니었습니다. 반 시즌을 서 있는 동안 봉단이는 그 마당을 다 보았습니다. 구석에 아궁이가 하나 있었고 그 앞에 제가 수북했지요. 밥 짓는 아궁이가 아니었습니다. 솥자리가 없고 그름이 위로만 뻗어 있었으며 제 위에 그을린 헝겊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 아래 도랑이 그 아궁이 바로 옆을 지나 궁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봉단이는 그것을 눈에 새겨두고 물러났습니다. 며칠 뒤부터 봉단이는 다른 것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당에서 궁 밖으로 나가는 수레였지요. 달에 2번 새벽에 쪽문으로 나가는 작은 수레가 있었습니다. 짐은 늘 거적으로 덮여 있었고 최상궁의 조카 되는 사내가 끌었습니다. 봉단이는 물지개를 지고 쪽문 근처를 오가며 그 거적 밑을 훔쳐보았지요. 무명필이 있었습니다. 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역이 있었지요. 미역은 산모가 먹는 것입니다. 궁 안에 산다를 앞둔 사람은 연화당 마마님 한 분뿐인데 그 마마님은 궁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미역은 누가 먹는 것입니까? 7월 20날 하루 종이 울리자마자 봉단이는 쪽문 앞에 섰습니다. 무수리는 나인과 달라 골박 출입을 아주 못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분패만 차면 물을 깃고 물자를 나르러 문을 드나들 수 있었지요.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어멈, 오늘 소인이 늦거든 물 기르러 갔다 해 주십시오. 봉단아, 콩항아리는 붓두막 밑에 묻어두었사옵니다. 수레는 도성 밖으로 나가 무너미 골이라는 골짜기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봉단이는 밭두렁을 따라 논둑 밑으로 기어 그 뒤를 따랐지요. 골짜기 안쪽에 초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방에 담을 두르고 살인문에 자물쇠까지 걸린 집이었지요. 사내가 짐을 문 안에 들여놓고는 돌아 나갔습니다. 봉단이는 해가 기울도록 그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집에는 늙은 여인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해 질 무렵이면 물동이를
이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지요. 우물이 집 안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르내리는데 반시지는 걸릴 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창호에 사람 그림자가 비쳤지요. 배가 부른 여인이었습니다. 노파가 물동이를 이고 살인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서야 봉단이는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서서 방문을 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몇 번을 삼켰지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언니, 방 안에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언니, 누구요? 봉단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지방을 짚고 선 여인은 21였습니다. 배는 만삭이었고 얼굴은 봉단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요. 그리고 문지방을 짚은 두 손이 손목까지 허옇게 죽어 있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봉단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언니 찾으러 왔지. 봉단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옥단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 언니, 오지 말라니까. 옥단이가 문지방을 밀어 닫으려 했습니다. 봉단이가 그 문틈에 손을 넣어 붙들었지요. 언니, 나 3년을 찾았어. 어머니가 밥도 안 넘기셔. 나랑 가자. 지금 나가면 돼. 봉단아, 이 배가 안 보이니? 봉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단이는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두 손으로 감쌌지요. 이건 내가 낳고 싶어서 뵌 애가 아니야. 언니, 쫓겨난 그날로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갔어. 마을 어귀도 못 가서. 봉단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3년을 이 집에 있었지. 처음엔 죽이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죽이더라. 밥은 주고 문만 잠그더구나. 어째서? 나 같은 게 없어져도 찾을 사람이 없으니까. 옥단이가 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관아의 메인 어미한테서 난 계집이 궁에서까지 쫓겨났으면 그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야. 관에서도 찾지 않고 마을에서도 안 찾아. 그러니 어디다 두고 무엇에 쓰든 아무도 모르지. 봉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두 해는 왜 나를 살려두는지도 몰랐다. 밥 먹이고 몸성이만 해두더라. 작년 가을에 알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둔 게 아니라 두고 쓴 거야. 옥단이가 제 배를 감쌌습니다. 3년 전에 못한 것을 이번에는 하겠다는 거야. 그때는 될 아이가 없어 접었으니까. 그럼 어찌하여 이제야. 한 해 만에 또 배었다 하면 누가 믿겠니? 몇 해는 묵혀야지. 옥단이가 제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이 애를 살리고 싶어. 언니,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저 사람들이 이 애를 어떻게 할 것 같니? 봉단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 옥단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다녀간 걸 알면 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없앨 게 누구겠니? 나는 안 죽어. 너 지금 몇이야? 16. 옥단이가 손을 뻗어 동생의 뺨을 한 번 쓸었습니다. 그러고는 밀어냈습니다. 가라. 너는 나를 못 본 걸로 해라. 싫어. 봉단아. 싫다고. 봉단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골짜기에 울렸다가 사그라들었지요. 옥단이는 동생을 밀어내던 손을 거두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한참 만에 봉단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애 아버지가 누구야? 옥단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건 알 것 없다. 언니, 알면 너도 못 산다.
골짜기 아래에서 물동이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가라. 문이 닫혔습니다. 봉단이는 담을 넘어 나오면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알면 못 산다는 사람. 사람을 배 하나로 두고 쓰는 사람. 그러고도 아이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궁 안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없애려는 자는 먼저 그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냅니다. 최상궁이 세다방 명부를 청한 것은 8월 초하루였습니다. 마마님, 명부는 무슨 일로? 무수리들 삭슬 다시 매겨야겠소. 오래된 것들 것만 주시오. 나인장은 아무 의심 없이 내주었습니다. 궁에서 상궁이 아래 것들 명부를 보는 일은 흔했으니까요. 최상궁은 제 방에 앉아 그것을 폈습니다. 봄에 든 무수리가 넷, 그중 세 번째 줄에 봉단이의 이름이 있었지요. 본양 도성밖이 10리 넷가 마을. 어미 곽씨, 관비. 최상궁은 그 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 궤로 갔지요. 궤 안에는 3년 전 문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궁중 물건에 손을 댄 죄로 쫓겨난 무수리의 방출 문서였습니다. 이름, 옥단, 본양 도성밖이 10리 넷가 마을. 어미 곽씨, 관비. 문서를 든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상궁은 연화당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님, 세답방에 든 그 무수리 말이옵니다. 물동이를 이고 섰던 것 말이오? 그것이 옥단이의 친동생이옵니다. 부채질이 멈췄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 내어 웃었지요. 세상에, 마마님, 지금이라도 조용히 내보내는 것이. 내보내, 그 계집이 무엇 하러 궁에 들어왔겠소. 제 언니 찾으러 왔지. 그러면 내보내봐야 밖에서 또 찾을 것 아니오. 윤 씨가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것을 세답방에서 떼어 내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대신 그 아이 곁에 누가 있는지부터 치우시오. 곁에 있는 자라 하오면 늙은 것 하나 있지 않소. 담뱃대 물고 앉아있는. 최상궁이 눈을 들었습니다. 곱단이는 30년 된 나인이옵니다. 함부로 손을 대면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을 모르시오? 30년이나 궁에 있었으면 잃을 것도 30년어치 아니겠소. 이튿날 곱단 어멈이 연화당으로 불려갔습니다. 돌아온 것은 해가 다 진 뒤였지요. 어멈은 세답방 마당에 들어서서도 봉단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멈, 무슨 말을 들으셨습니까? 곱단 어멈은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봉단이가 문 앞에 앉았지요. 한참 만에 안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봉단아, 그만해라. 어멈, 나는 내년 봄에 궁을 나간다. 30년을 채우면 나가서 살 집을 준다더구나. 벌써 문서까지 받아두었다. 그 문서를 오늘 봤다. 마마님이 내 앞에 펴놓고 보여주더구나. 봉단이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어멈, 그럼 그 문서를 가지고 나가시면 되옵니다. 소인 혼자 하겠사옵니다. 봉단아, 그 문서에 내 이름 옆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느냐? 모르옵니다. 나도 모른다. 나도 그를 모르니까. 문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 같은 것이 났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지요. 평생 남의 옷을 삶으면서 내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그걸 저 사람들이 손에 쥐고 흔든다. 어멈, 내일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라. 콩항아리도 내가 알아서 해라. 봉단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손 안에 넣고 산 사람에게 그 손을 펴라 할 자격이
16 먹은 무수리에게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7월이 가고 8월이 왔습니다. 옥단이의 산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봉단이는 8월 초순에 다시 무너미 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레를 따라가지 않고 새벽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언니가 밀어내더라도 얼굴만 보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집 마당에 낯선 말이 한 필 매여 있었습니다. 봉단이는 담 밑에 몸을 붙였습니다. 방에서 사내 목소리가 났습니다. 산달이 언제라 했느냐? 이달 금음이라 하옵니다. 옥단이를 지키는 노파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음이면 촉박하구나. 궁에는 다음 달 초순으로 아뢰어 두었는데 대감마님, 아이가 나오는 것을 어찌 나를 맞추옵니까? 맞춰야지. 호산청이 다음 달에 서기로 되어 있다. 의관이 들기 전에 일이 끝나야 뒤가 깨끗해. 봉단이의 등이 담벼락에 붙었습니다. 대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궁에 나를 거짓으로 아뢰어 두었다 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사내가 나왔습니다. 넓은 이마에 눈두덩이 두툼했고 손가락에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지요. 뒤따라 나온 노파에게 사내가 낮게 일렀습니다. 아이가 나오거든 곧바로 씻겨 싸서 내보내라. 젖은 궁에서 물릴 것이니 여기서 물리지 마라. 예. 그리고 그 여자는 봉단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산후에 몸이 상하는 일이 흔하지 않으냐? 예, 흔하옵니다. 누이가 약을 2첩 보낼 것이다. 하나는 아이 나오기 전에 다리고 하나는 사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나온 뒤에 다려라. 누이가 이르기를 2첩을 절대로 바꿔 다리지 말라 하였다. 그 말만 지키면 된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대꾸를 기다리지도 않고 말에 올랐지요. 봉단이는 담벼락에 붙어 선 채 그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이.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혔습니다. 궁 안에 누이가 있는 대감입니다. 그 누이가 산실에 드릴 약을 보낸다 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의 배가 지금 불러 있습니다. 언니가 어찌하여 알면 못 산다 하였는지 봉단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배 속의 아이는 저 사람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연화당 마마님의 오라버니였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2번째 첩을 다린다.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배 하나로 쓰이고 버려질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봉단이는 담을 넘었습니다. 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노파가 뛰쳐나오다 아이와 부딪혔지요. 이게 누구냐? 사람 살려. 언니, 나와. 방 안에서 옥단이가 배를 안고 문지방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봉단아, 너 왜 또? 언니, 지금 나랑 가야 해. 지금 안 가면 죽어. 약을 2첩 보낸대. 아이 낳고 나서 먹일 거래. 옥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파가 봉단이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것을 옥단이가 붙들어 막았지요. 놓아라. 이 애는 아무것도 몰라. 몰라? 다 듣고 있었는데. 놓으라고. 그 소란 속에서 봉단이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가죽이 굳어 잘 접히지 않는 손이었지요. 언니, 나 다 봤어. 잿물도 세고 장부도 봤어. 이제 나가서 말만 하면 돼. 누구한테? 중전마마께. 옥단이가 동생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봉단아, 나는 도둑질하고 쫓겨난 계집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 내가 믿어.
내가 믿으니까 언니는 말만 해. 나머지는 내가 셀게. 옥단이는 오래 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음 지나고 오너라. 언니, 애가 나오면 몸을 못 가눈다. 그 전에는 못 걷는다. 그럼 내가 금음 전에 올게. 꼭 올게. 봉단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닷새 뒤 다시 갔을 때 문어미 골초가는 비어 있었습니다. 살인문이 열려 있고 마당에 짚이 흩어져 있었지요. 방 안에는 급히 걷어낸 이부자리와 미처 챙기지 못한 버선 한 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단이는 그 방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온 봉단이를 기다린 것은 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새답방 마당에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인장이 궤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요.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3년 전 것부터 재작년 것까지 통째로 없습니다. 그걸 누가 가져간단 말이냐? 그 궤는 열쇠가 하나뿐인데. 봉단이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궤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이 텅 비어 있었지요. 부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묻어둔 콩 항아리 2개도 없었습니다. 어멈, 장부가. 말이 끝나기 전에 마당 저쪽에서 곱단 어멈이 끌려 나왔습니다. 2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멈, 열쇠를 임의로 쓴 것이 이 사람입니다. 지난달에 묵은 장부를 꺼내겠다 청했습지요. 곱단이 내가 가져갔느냐? 대답하라. 곱단 어멈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무릎이 꿇렸고 매가 들어왔습니다. 봉단이가 뛰어들었습니다. 소인이 했사옵니다. 어멈이 아니라 소인이 궤를 열었사옵니다. 소인을 치십시오. 이 무수리가 미쳤나. 그때 곱단 어멈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봉단이를 똑바로 보았지요. 저 아이는 그를 모릅니다. 마당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글도 모르는 것이 장부를 훔쳐 무엇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매가 떨어졌습니다. 봉단이는 붙들린 채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멈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3번째 매에서 담뱃대가 손에서 떨어져 마당에 굴렀지요. 그날 해질 무렵 곱단 어멈은 들것에 실려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30년을 채우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집을 준다던 문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지요. 봉단이는 텅 빈 새답방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언니가 없었습니다. 장부가 없었습니다. 콩 항아리도 어멈도 없었지요. 봉단이의 손에 남은 것은 얼룩진 천 조각 하나와 홈이 5개 파인 목패 한 장뿐이었습니다. 마당에 굴러떨어진 담뱃대를 주워드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봉단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중전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새답방 봉단이를 들라 하십니다. 봉단이는 젖은 손을 치마에 문지르고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중전 심씨는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홍색 당의 차림이었는데 머리에도 옷에도 장식이 거의 없었지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유난히 희었습니다. 봉단이가 그 얼굴을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곱단이 소식은 들었다. 중전이 손짓하자 상궁이 물러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지요. 내가 저번에 너를 내쳤지. 마마께서는 바르게 하셨사옵니다. 그리 말하지 마라. 그 말이 더 아프다.
중전은 머리에서 무언가를 빼어 마루에 놓았습니다. 떨잠이었지요. 은에 옥을 물린 것이었는데 흔들리는 부분이 유난히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져가라. 그것 하나면 사람 하나 값은 된다. 도성 밖으로 나가 이름을 바꾸고 살아라. 마마, 내 어미에게는 언니를 못 찾았다 하고 다시는 이쪽을 보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봉단이는 떨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마마, 4년 전 그 밤에 어이를 부르러 가던 나인의 길을 누가 막았는지 아시옵니까? 중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아주 천천히 오므라들었지요.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그 밤에 당번을 섰던 사람이 지금 연화당에 있사옵니다. 4년 전에는 대전 근처를 다니던 아였는데 이듬해에 옮겨가서 자리가 올랐사옵니다. 마마께서도 알고 계셨사옵니까? 알았다. 그런데도 그날 밤 어이가 반시진 늦었다. 그것뿐이다. 그 반시진이 없었으면 그 아이가 살았을지, 그래도 죽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4년 동안 샜다. 밤마다 그것만 샜어. 그런데 증좌가 없다. 사람을 죽였다는 증좌가 아니라 붙들어 두었다는 증좌조차 없어. 심부름 하나 시킨 것을 무슨 죄로 묻겠느냐. 그래서 나는 4년을 아무것도 못했다. 이제 알겠느냐.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봉단이는 떨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전 앞으로 도로 밀어 놓았습니다. 마마, 소인은 이것을 받으면 아무 데도 못 가옵니다. 어째서? 이걸 팔아서 산밥을 먹을 때마다 소인이 무엇을 두고 왔는지 생각날 것이옵니다. 중전이 봉단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사옵니다. 봉단이가 일어섰습니다. 다만 하나만 여쭙겠사옵니다. 마마께서는 증좌가 없어 못하신다 하셨지요. 그랬다. 그러면 증좌만 있으면 하시겠사옵니까? 중전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있느냐? 아직 없사옵니다. 지금 만들러 가는 길이옵니다. 그날 밤 봉단이는 새다방 우물가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장부를 모았습니다. 빼앗겼지요. 콩을 세었습니다. 없어졌지요. 물건은 다 그렇습니다. 물건은 힘 있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언니가 뭐라 했던가? 봉단이는 10살 때 개울가에서 들은 말을 오랜만에 떠올렸습니다. 천한 손이 씻어낸 것에는 그 집의 속이 다 들어있는 법이다. 그때는 시시한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그 말은 빨래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이 궁의 속을 아는 사람은 윗전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깃는 아이가 알고, 빨래를 삶는 늙은이가 알고, 잠자리를 치우는 나인이 알았습니다. 다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째서인가? 다들 잃을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곱단 어멈에게는 30년어치 문서가 있었고, 분이에게는 겨우 얻은 자리가 있었고, 중전 마마에게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먼저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봉단이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튼 자리마다 갈라져 피가 말라붙은 손이었지요. 나는 잃을 게 없네. 봉단이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뒤 사흘 내리 장맛비가 퍼부었습니다. 궁 안 도랑이란 도랑은 다 넘쳤습니다. 담 밑이 무너지고 길마다 진창이 되었지요. 새다방 아이들은 빨래를 걷지 못하고 처마 밑에서 놀았습니다.
봉단이만 첫날부터 우산도 없이 나갔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서 있던 그날, 봉단이는 연화당 뒤뜰을 다 보아두었습니다. 아궁이가 어디 붙어 있고 그 옆으로 도랑이 어디로 빠지는지를 말이지요. 재는 물에 뜹니다. 이만한 비가 사흘을 퍼부으면 그 아궁이에 재가 어디로 밀려나갈지는 셈해 볼 것도 없었습니다. 봉단이는 곧장 연화당 단박 도랑으로 갔습니다. 쓸려 내려온 재가 시커멓게 엉겨 있었지요. 봉단이는 무릎까지 물에 담그고 그 재를 손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지리늘게 반쯤 묻힌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반은 타서 부스러졌지만 반은 남아 있었지요. 무명이었고 가장자리에 붉은 실로 감친 자리가 있었습니다. 궁중 침방에서 처소마다 다르게 넣는 감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반쪽에 잿물로 지워지다만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봉단이는 그것을 진흙째로 감싸 안았습니다. 찾았다. 빗속에서 봉단이가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지요. 그날 저녁 봉단이는 새다방 우물가에서 분이를 기다렸습니다. 항아님, 또 너냐? 소인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사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했다. 항아님은 14세 아무것도 못하셨습니다. 그건 항아님 잘못이 아니옵니다. 분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빛이옵니다. 예, 지금도 못하시면 그때는 항아님 잘못이 되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참 만에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지요. 나 혼자 나서면 나는 죽는다. 혼자 안 나서시옵니다. 누가 같이 나서느냐? 봉단이가 소매에서 진흙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나서옵고 소인이 나서옵고 그리고 4년을 밤마다 반시진을 세신 분이 나서옵니다. 분이가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마마께서 항아님이 말씀하시면 그리 되옵니다. 일의 뒤가 금음이었습니다. 봉단이는 그 사이에도 물자를 세었습니다. 연화당 별당으로 숯이 들어가고 무명필이 들어가고 미역이 들어갔지요. 미역이 2몫이었습니다. 무명도 2몫이었습니다. 산모 하나에 산파 하나면 될 자리에 산실 이불이 2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화당 뒤 창고 쪽으로 밤마다 뜨거운 물이 날라졌습니다. 봉단이는 중전전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호청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마마, 증좌를 가져왔사옵니다. 금음날 밤 궁이 뒤집혔습니다. 연화당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다는 말이 대전에 올라갔습니다. 숙의 윤씨가 산 기가 일러 그 자리에서 원자를 생산하였다는 것이었지요. 호산청은 아직 서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달 초순으로 잡혀 있었으니 일관도 의녀도 궁 안에 들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주상이 별당으로 납시었습니다. 별당 마당에 등이 줄지어 걸렸고 상궁과 나인들이 2줄로 늘어섰습니다. 윤대감이 뜰 아래 서서 소매를 여미고 있었지요.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산모는 어떠하냐? 무사하옵니다. 아기씨도 우렁차게 우셨사옵니다. 주상이 계단을 오르려는데 마당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중전 심씨였습니다. 홍색당의 차림으로 마당 한복판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당 나인 분이와 새다방 무수리 봉단이었습니다. 마당의 등불이 한꺼번에 흔들렸습니다. 곤전이 어인일이요. 전하께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산실 앞이요. 다음에 들읍시다. 산실 앞이라 지금 아뢰어야 하옵니다.
주상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윤대감이 얼른 나섰습니다. 곤전마마,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옵니다. 하물며 아래 것을 데리고 오시어. 대감께 여쭙는 것이 아니오. 중전이 주상을 향해 무릎을 굽혔습니다. 전하, 저 아이의 말을 잠시만 들어주시옵소서. 저 아이라니 누구 말이오? 세답방 무술이옵니다. 마당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무술이라 하면 궁녀 축에도 들지 못하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자리였으니까요. 윤대감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전하, 이는 아니 되옵니다. 무술이 따위의 말을 산실 앞에서 들으시다니요. 곤전마마께서 아래 것을 시켜 무엇을 꾸미시는지 신은 알지 못하오나 오늘 같은 날에 이러시는 뜻이 무엇이옵니까? 주상은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거기 16살 먹은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무명 치마 저고리에 맨발이었고 두 손을 앞에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온통 갈라져 있었지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봉단이라 하옵니다. 무엇을 아뢰려느냐? 봉단이가 턱을 들었습니다. 전하, 지금 저 방에 계신 분은 오늘 아이를 낳지 않으셨사옵니다. 마당의 등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윤대감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대감, 주상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느렸지요. 과인이 아직 다 듣지 않았소. 물러서시오. 윤대감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말하여라.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느냐. 소인은 세답방 무술이옵니다. 궁 안물자가 어디로 얼마나 나가는지 세는 것이 소인의 일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별당에 산실 이불이 2벌 들어갔사옵니다. 미역도 2목, 무명도 2몫이옵니다. 산모가 한 분이신데 어찌 2몫이옵니까? 마당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래 동안 연화당 뒤 창고로 밤마다 더운 물이 날라졌사옵니다. 창고에는 사람이 살지 않사옵니다. 윤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이불이 2벌이면 죄가 된다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사옵니까? 여벌로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을 여벌은 마른 것으로 넣사옵니다. 봉단이가 말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어간 2벌은 둘 다 물에 적셔 삶은 것이었사옵니다. 갓난아이를 받을 때 쓰는 것이지요. 여벌은 그리 하지 않사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별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숙의 윤씨였습니다. 머리를 풀고 흰 저고리 바람으로 마루에 나섰지요. 그러고는 마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느 년이 감히 내 산실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냐.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상이 마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숙에, 전하, 저것들이 지금 소첩을. 그대는 오늘 아이를 낳지 않았소? 윤 씨가 멈칫했습니다. 예, 오늘 해산한 사람이 그리 걸어 나오는 법이 있소. 윤 씨의 발이 마루 끝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문지방을 짚지도 않고 얼굴에 핏기 하나 가시지 않은 채였지요. 그제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루 뒤에서 최상공이 황급히 나와 윤 씨를 부축했습니다. 마마님, 아직 몸이 성치 않으신데 어찌 나오셨사옵니까? 어서 안으로 놓으시오. 마마님, 놓으라 하였소. 윤 씨가 최상공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손짓이 너무 힘차서 마당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주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이를 들라 하라. 전하,
산모의 맥을 짚는 것이 무슨 무례가 되겠소. 호산청이 서지 않았으니 의관도 아직 보지 못한 몸이 아니오. 윤대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는 후궁의 몸을 욕보이는 일이옵니다. 무수리의 말 한마디에 어이를 부르시다니 조정이 알면 무어라 하겠사옵니까? 대감, 중전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이 무어라 할지가 걱정이시오. 아니면 어이가 무어라 할지가 걱정이시오. 윤대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단이가 그때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하나 더 아뢰겠사옵니다. 봉단이가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지늘기 말라붙은 헝겊 조각이었지요. 이것은 지난 장마에 연화당 뒤뜰 도랑에서 나온 것이옵니다. 아궁이 재에 쓸려 내려온 것이온데 가장자리 감침이 침방에서 연화당에 넣는 것과 같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회의만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묻어 있사옵니다. 잿물로 지우려 한 자국까지 그대로 있사옵니다. 주상의 눈이 그 헝겊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봄부터 연화당 빨래가 세답방에 한 조각도 오지 않았사옵니다. 대신 잿물과 장작이 2배로 나갔사옵니다. 세답방 물자 장부에 다 적혀 있었사옵니다. 그 장부는 어디 있느냐? 지난달에 궤에서 통째로 사라졌사옵니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늙은 나인 하나가 매를 맞고 궁 밖으로 나갔사옵니다. 전하, 중전이었습니다. 궐안 물자 장부가 통째로 없어진 일이 지난 10년에 몇 번이나 있었사옵니까? 세답방 궤는 열쇠가 하나뿐이옵니다. 없어진 종이는 증좌가 되지 못하오나 없어졌다는 사실은 증좌가 되옵니다. 누군가 그 수효를 몹시 두려워하였다는 뜻이니까요. 봉단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사옵니다. 세답방 무수리 하나가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사옵니다. 그 아이도 연화당 물자를 적던 아이였사옵니다. 윤 씨가 마루에서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시옵니까? 없어진 장부를 들먹이며 소첩을 얽으려는 것이옵니다. 있지도 않은 종이로 사람을 죽일 셈이옵니까? 종이는 없사옵니다. 봉단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있사옵니다. 그러고는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이 마당에 닿는 소리가 났지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연화당 나인 분이라 하옵니다. 말하라. 전하, 소인은 4년 전 그 밤에 대전 근처에서 심부름을 다니던 아이였사옵니다. 중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날 밤 중전마마 처소에서 아기씨가 열이 오르셨고 소인이 어이를 부르러 뛰어갔사옵니다. 그런데 연화당 앞에서 붙들렸사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붙들려 심부름을 하나 받았사옵니다. 반 시진이 걸렸사옵니다. 누가 붙들었느냐? 최상궁 마마님이옵니다. 그리고 그 뒤 마루에 마마님께서 서 계셨사옵니다. 거짓이다. 윤 씨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것은 제 처소 것이온데 무슨 원한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심부름 하나 시킨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하는 것이옵니까? 그때였습니다. 죽였다 하지 않았소. 중전이었습니다. 붙들어 두었다 했지. 윤 씨의 입이 닫혔습니다. 나는 4년 동안 그 반시진을 세었소. 그대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서 물을 수가 없었소. 심부름 하나, 그것뿐이니까. 그런데 그 심부름 하나에 내 아이가 있었소. 주상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과인도 본 것이 있다.
마당의 등불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초여름에 연화당에 들렀을 때 그대가 배를 짚어 보라 하였지. 그런데 그 자리가 지난번과 달랐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전하, 그것은 어이를 들라 하라.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최상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윤 씨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최상궁, 전하, 소인이 아뢰겠사옵니다. 최상궁, 이래전 마마님께서 소인에게 이르시기를. 최상궁,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요? 최상궁은 윤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을 한번 만지작거렸지요. 무언가를 감출 때 나오던 그 손짓이었는데 이번에는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배를 하나 더 구해 두라 하셨사옵니다. 원자가 하나로는 부족하니 이번 것이 자리를 잡으면 이태 뒤에 하나 더 있어야 한다 하셨사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소인이 여쭈었사옵니다. 누구를 고르오리까? 최상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마님께서는 소인의 조카딸을 이르셨사옵니다. 올해 18비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수요? 그 아이는 팔자를 고치는 것이요. 상궁의 조카가 왕자의 어미가 되는데 무엇이 억울하다는 말이오. 마마님께서는 그 아이를 낳고 나면 어찌하실 셈이었사옵니까? 윤 씨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3년 전에 옥단이를 내보냈사옵니다. 그리고 오늘 창고에 그 아이가 누워 있사옵니다. 주상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창고라 하였느냐? 예, 전하. 열라. 군사들이 연화당 뒤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온 것은 21살 먹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 같고 걸음마다 무릎이 꺾였으며 저골이 앞섭이 젖어 있었지요. 오늘 아이를 낳은 몸이었습니다. 봉단이가 뛰어나갔습니다. 언니, 봉단아. 옥단이는 동생의 어깨를 짚고 겨우 섰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의 손을 밀어내고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3년 전 궁중 물건에 손을 댄 죄로 쫓겨난 세다방 무술이 옥단이옵니다. 말하라. 먼저 소인의 죄부터 아뢰겠사옵니다. 소인은 살고자 하여 저 어른의 말을 들었사옵니다. 아이를 베라 하시기에 베었고 아이를 내놓으라 하시기에 내놓았사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인이 진작에 목을 메었더라면 이 일은 없었을 것이옵니다. 그러지 못하였으니 소인도 죄인이옵니다. 옥단이가 이 말을 땅에 붙였습니다. 다만 저 방에 있는 아기는 오늘 새벽 소인이 낳은 아이옵니다. 저지 여기 도옵니다. 어이를 부르시어 살피게 하시옵소서. 주상이 오래 옥단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루를 올려다보았지요. 수게, 그대는 할 말이 없소. 윤 씨의 입가가 이상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전하, 저것이 무엇이옵니까? 윤 씨가 마당의 옥단이를 가리켰습니다. 쫓겨난 계집이옵니다. 저 옆에 선 것은 물이나 깃는 것이옵니다. 신첩은 저것들을 사람으로 여긴 적이 없사옵니다. 물건이었사옵니다. 그러니 물건을 쓴 것이 어찌 죄가 되옵니까? 마당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대감이 황급히 누이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누이, 그만하시오. 놓아라. 주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윤 씨를 보았지요.
화를 낼 때 오히려 조용해지는 분이었습니다. 과인이 오늘 배운 것이 있소. 전하, 그대의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소. 아이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으로 셈한 것이요. 주상이 몸을 돌렸습니다. 숙의 윤 씨의 봉호를 거두라. 패하여 사가로 내치고 다시는 도성 안에 들이지 마라. 전하, 윤치겸은 관직을 삭탈하고 국문하라. 제 누이의 일을 알고도 아이를 대었으니 왕실을 속인 죄가 가볍지 않다. 윤대감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상궁은 스스로 앓은 것이 있으니 목숨은 붙여둔다. 다만 궁에서 내치고 먼 섬으로 보내라. 최상궁은 이 말을 땅에 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까지 빌지 않았습니다. 끌려 내려오면서도 마당의 사람들을 노려보았지요. 그러다 봉단이 앞에서 걸음이 멈췄습니다. 너, 귀가 어둡다 하지 않았느냐? 봉단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 어두웠사옵니다. 다만 눈은 밝았사옵니다. 윤 씨가 무어라 말하려다 끌려 나갔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대전 앞에서 상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무수리를 면하게 하여도 좋고 무엇이든 좋다. 봉단이는 절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세 가지를 청하옵니다. 첫째로 지난달에 매를 맞고 나간 세답방 나인 곱단이의 누명을 벗겨 주시옵소서. 30년을 채우기 반년 전이었사옵니다. 그리하라. 둘째로 소인의 언니 옥단이의 3년 전 도둑 누명을 벗겨 주시옵소서. 벌은 그 뒤에 받겠사옵니다. 주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옥단이의 죄는 협박에서 나온 것이니 묻지 않겠다. 다만 아이는 왕실의 핏줄이 아니니 궁에 둘 수 없다. 예. 셋째는 무엇이냐? 봉단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사옵니다. 어째서냐? 소인은 상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언니를 찾으러 왔사옵니다. 찾았으니 데리고 나가겠사옵니다. 주상이 오래 봉단이를 보았습니다. 무수리 하나가 4년 묵은 이를 캐고 이 궁을 뒤집었다. 소인은 그저 세었을 뿐이옵니다. 그것이 캐는 것이다. 주상은 그렇게만 말하고 안으로 들었습니다. 봉단이가 국문을 나선 것은 그의 가을이었지요. 언니는 아직 잘 걷지 못해 술에 탔고 품에는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왕실에 둘 수 없는 아이였으니 어미가 데리고 나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국문 앞에서 봉단이는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봄에 저 문으로 들어올 때도 남의 속곳을 걷는 손이었고 나가는 길에도 그 손은 그대로였지요. 다만 이제는 그 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냇가 마을에 돌아가니 곽씨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미는 딸 둘을 번갈아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어머니, 찾았어요. 데려왔어요. 곽씨는 그날 저녁 내내 울다가 밥을 2그릇이었습니다. 곱단 어멈은 이듬해 봄에 그 마을로 왔습니다. 누명은 벗었으나 매맞은 다리가 성치 않아 궁에는 돌아가지 못했지요. 어멈은 마루 끝에 앉아 옥단이의 아이가 마당을 기어다니는 것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해 겨울 봉단이네 살인문 앞에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세답방에 있던 봉단이라는 아이가 여기 사는가? 중전마마께서 내리신 것이다. 봉단이는 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를 풀어보니 무명한 필과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세답방 물목이었습니다. 봉단이는 무명부터 만져보았습니다. 곱게 바른 것이 살에 닿아도 배기지 않을 감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종이를 펴들었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물목이란 세는 사람만 아는 법이 있어서 무엇이 면목인지는 보였습니다. 두 자. 봉다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 자면 어른 저고리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버선도 아니고 수건도 아닙니다. 그 몫으로 지을 수 있는 옷은 세상에 하나뿐이었지요. 옆에 앉은 곱단 어멈이 물었습니다. 무엇냐, 그게? 어멈, 중전마마 처소에 새로 드는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 드는데? 봉다니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곱게 접어 품에 넣고 마당 쪽을 보며 웃었지요. 마당에서는 언니가 아이를 안고 벼틀 쬐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개울가에서 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한 손이 씻어낸 것에는 그 집의 속이 다 들어있는 법이라고요. 10살짜리는 그 말을 시시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와 보니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자리란 없다는 것.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본 것을 끝까지 세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높은 담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